317 돌파, 314 지지 여부를 얘기해주면서 종합이 어디서 끝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까지도 내가 미리 얘기하기 때문에 자, 이종복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길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짧게 들어가지만 내가 두 번째 영상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게요.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첫 번째 영상을 끝까지 안 봤다. 그럼 무조건 끝까지 봐야 돼. 그거는 끝까지 다 봐야 돼.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이제 포지션 분석에 관한 기법인데 요거 하나 알려주고 갈게요, 여러분. 기법의 원조가 이종복이라는 것을 우주 전체가 알아야 된다. 이건 나중에 내가 쇼츠를 뜨던 기법 강의를 뜰 때 또 얘기를 할 건데 우선 요거 하나 얘기해주고 갑시다. 이종복 저작권 도용 사례 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파워포인트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네이버든 카카오에 가서 종가 매매 기법, 분차트 매매 기법을 치고 검색 기간을 2000년도 초반에서 내가 저작권 공표한 그 날짜 정도로 하는 거예요. 2004년까지 치고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 기법을 검색해 보세요. 분차트 매매 기법은 한 건 나오고 종가 매매 기법은 3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 분차트 매매, 종가 매매 기법을 쳐보세요. 수백 개가 나옵니다. 언제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했냐? 2012년에서 2013년. 이종복 강의는 언제 했느냐? 2001년, 2003년 사이. 2001년에서 2003년 사이. 그럼 왜 그때 이종복은 이런데 안 올라갔느냐? 채널K라고 있어요. 키움증권 내에 증권방송국이 있습니다. 키움증권 내에 거기서 먼저 시작을 한 거거든. 이 기법 강의가. 그리고 여기 보면 이토마토에 와가지고 2008년도에 분차트 매매 기법, 종가 매매 기법의 탄생 배경을 써준 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배우려면 제대로 배우고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최고는 최고니까 최고고 야매는 야매니까 야매다. 이거 전 세계로 퍼뜨려야 돼. 전 세계로 퍼뜨려야 된다고. 이종복은 내 기법에 저작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얘기해주고 지금부터 포지션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포지션 강의 따라하는 자들도 되게 많아. 자, 일단 넘어가고 갑시다. 자, 오늘 종합은 315 안착이라고 얘기하는 게 방송 용어지만 아침에 시세를 줬다가 밀렸기 때문에 317 돌파 314 지지 내에서 움직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요거를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317 돌파냐 314 지지냐의 어떤 요 밴드에서 움직이면서 약해도 315 정도는 줘야 하락 N자형 목표치 단으로 다음 주에 설령 만약에 밀리더라도 그죠? 310을 안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중요한 건지 지금 캐치 못했지. 패턴을 예측하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합이 317 쪽으로 올려놓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의 애들은 317 돌파 여부 뭐 314 지지 여부 이렇게 노멀하게 얘기할 거고 이종복은 317 돌파 314 지지 여부를 얘기해주면서 종합이 어디서 끝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수 있다까지도 내가 미리 얘기하기 때문에 맞췄을 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못했을 거야. 자, 패스. 이해한 사람들은 그걸 잘 참고하면 됩니다. 이건 중심이론으로 갖고 예측하는 거야. 자, 넘어갑시다. 317 위로 올려놓으면 이제 다음 주에 322쪽으로다가 이제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이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종복의 주특기를 하나 얘기해 주면은 옵션의 가격 구조는 정상 가격 구조에 지금 보다시피 외국인들은 자, 옵션의 가격 구조는 정상 가격 구조라고 했죠. 저 근거. 여러분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야. 13년간의 평균 데이터로 얘기한 겁니다. 13년의 평균 데이터.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까지 굳이 다 설명을 해줄 필요가 없잖아. 이거는 지금은 보여줘도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 플러스 이 숫자들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나는 일일이 저런 숫자를 13년 동안 다 일일이 쳐가지고 이해가 되죠? 그거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종복이 기법을 야매로 따라하는 놈들 떠들어대는 거 무슨 근거로 믿을 거야, 여러분? 그거 뭘로 믿을 건데?
그냥 뭐 증권회사 근무, 뭐 어디 근무, 이 근무 경력? 어이가 없네, 진짜. 그냥 요까지 얘기합시다. 요까지 얘기합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들을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으로 얘기하는 거야. 증권회사에서 근무 이력이 뛰어나다고 기법 강의가 뛰어나갖고 개인들이 돈 번다라는 보장 없어. 축구든 야구든 농구든 배구든 그 스타 플레이어 감독들이 감독해갖고 우승을 많이 하는 감독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죠. 누가 제일 잘하는 거냐? 박항서 감독 같은 경우 보면 베트남 축구를 레벨 업을 시켰잖아요. 그지? 그게 무슨 말인지 본인들 스스로 판단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패스. 사람 알아보는 게 여러분들 팔자고 능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합시다. 풋옵션 매도가 되게 셉니다. 풋옵션 매도가 세다는 얘기는 급락이 없을 것 같을 때 나오는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투자는 상대적으로 금액은 작아도 풋옵션 매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는 콜옵션 매수가 많고 풋옵션은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난감한 게 변동성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외국인들의 구조상으로는 지수가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수가 위로 올라가야 이들이 좋은데 개인들이 콜에 몰려있고 풋을 다 매도 쳤고 증권, 금융 쪽이 풋옵션을 매수를 했어요. 콜은 매도 치고 그러면 저들이 뒤통수 치려고 밀어버리면 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미루면 자기네들이 선물 매수 갖고 있는 게 좀 안 좋으니까 그걸 방어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듯이 구조 자체가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종목들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시장은 불안불안하고 꼭 장이 급락할 것 같이 막 움직여도 이 파생 시장의 변수 때문에 장이 급락장이 안 나오는 거고 어느 정도 밀릴 건 정해져 있으니까 종목들이 계속 저렇게 세게 가는 거다.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최근 강조 섹터 지속순환에 또 들어갑니다.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으나 여기서 포트폴리오 조정해봤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주식들 내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최근 강조 섹터 지속순환매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고 순환매 지속이 아니고 지속순환매입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하나만 얘기해 드려 볼게요. 서진 시스템 날라가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진행자도 아마 알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은 포지션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서진 시스템도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서진 시스템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연초에 약할 때 느닷없이 그죠? 이종복은 약할 때 약한 주식도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한테 해준다고 그랬죠? 연초에 약하게 움직일 때도 5G에서는 서진 시스템을 보라고 했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요, 여러분? 예. 그렇게 얘기했던 주식이 진짜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일종의 순환매. 자, 그 다음 포지션 얘기를 하나만 더 해줄게.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한 것 중에 그 말을 못 알아들은 얘기들이 있다. 그거 이 용어 강의를 원래 1년에 한 번씩 해주거든. 근데 내가 지금은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 강의만 알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 용어 강의도 들은 적이 없죠, 여러분들은.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관심이 없어서 몰랐던 거라는 거.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죽어라고 야간 방송이라도 참여하면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모든 걸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영상 마치겠습니다.